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한국에 입국한 전 북한 당원 출신 임혜진 목사입니다. 저는 3번의 탈북 과정에서 2번의 강제 북송을 겪었고 이를 통해서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를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북한의 강제 북송으로 끌려간 여성들이 끔찍한 인권 현실을 알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12호 정치범 수용소로 발령받은 당원 출신의 아버지를 따라 7살 때부터 25까지 한경북도 언성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강한 영향력으로 어린 나이부터 당 생활을 시작했고 군에서 총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군인 출신의 남편과 결혼해서 무산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저는 북한에서 무엇 하나 부족하게 없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2년 국가 식량 배급 시스템이 무너진 뒤로 절망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7년 9월 제 아이가 급성장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우려사고로 죽었고 같은 해 12월에 남편도 지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대에 빠진 저는 홀몸으로 생존을 위해서 1998년도부터 물품 교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5월 누군가 제게 저쪽 동네에 가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때는 그가 말한 두 동네가 국경을 넘는 중국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전 장사를 위해 중국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에서는 7월 선거 발표가 났고 국경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거 불참으로 인한 정치범이 되자 정말 되지 않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에 다시 두만강을 건너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인선을 따라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도중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 감옥으로 넣는다는 말에 정말 갈 수가 없어 결국 중국에 남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과 재혼해서 김치, 만두, 한약재 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서 남편과 인사도 못 나눈 채 강제 북송당했습니다. 강제 북송 후 제 삶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간수들이 그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옷 벗기고 정말 가혹 행위를 시키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간수와 제수 간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교도소 내 젊은 여성들은 정말 별다른 이윤과 번호도 없이 갓나 아니면 반역죄 정말 불려가면서 간수들이 사적으로 불러낼 때마다 성폭행과 성희롱 등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일반 제수보다도 더 심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잡종의 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는 한민족, 중국, 피츠를 임신한 한족들, 제수들을 강제로 낙태시켰습니다. 자연유산을 시키기 위해서 임신 초기에는 그들에게 무거운 통나무를 들게 해서 운동장을 계속 돌게 하지 않으면 임신 중기 임신부는 일부러 나무를 해오게 하는 등 고강도 육체노동을 시켰습니다. 일부 임신부들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데서 몸을 던져서 아이를 유산시키려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들은 성령 아이를 나타내도 잡종이 씨를 품었다는 것을 이유로 세상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실제로 한 제수가 35명이 생활하는 비좁은 공간에서 애를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어린 그녀는 아이를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은 채 구석에 방치했습니다. 그녀가 강제로 고향으로 호송되어 나간 뒤 갓난아이를 발견한 간수는 그 아이를 물에 거꾸로 넣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였던 저는 그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가정을 바라보며 북한이라는 나라를 추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정말 북한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 북한에서 감옥은 인권조차 존재하지 않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햇빛 하나 없고 남녀
지수가 한방에서 볼일을 보고 동물조차 먹지 않는 옥수수 찌꺼기를 임신부에게 강제로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북송된 후 경험한 북한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수를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제수에게 어떠한 동정심조차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살이를 경험한 후 다수의 북한 죄인들이 아니라 당이 낙인 찍은 불쌍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깊은 증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하성으로 호송하기 위해 지도원들을 따라서 제가 하성으로 걸어서 이송하던 중 제가 화장실 가다가 다시 도망쳐서 중국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길을 떠나서 도망간 걸 제가 다시 가다가 저는 3일 동안 하루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다시 경비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경비대에서 당 보위부 출신이라는 저는 이후로 정말 보위대에 잡혀서 아는 지인 따라서 다시 무산에 있는 지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인을 연결해서 정말 브로커를 따라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저희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2년 제가 어느 날 용기선 시장에서 또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삶이 또다시 풀어내게 되었지요. 3차 북송,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3차 북송이 또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3차 북송에 되게 됐을 때 불행 중 다행히도 시동생이 내가 국경경비대에 있을 때 있던 사람이 저 조장으로 입단하니까 저는 그쪽에서는 조금은 편하게 된 것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용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간곡히 빌었더니 저를 조사하던 지도원이 저국에 바치겠느라고 제가 줬던 돈을 가지고 가져간 뒤에 바로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부에서 해령 단련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는 5월 말쯤 영양단지 밭에 가서 옥수수 영양단지를 심기, 북한에서는 영양단지라는 것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두 제가 도망칠까봐 항상 감지하고 있었음을 알았기에 저는 매일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침 직전 작업을 나가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감시조인 관리 직원이 100m 정도에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틈을 타서 정말 기지를 발견해가지고 가로망을 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에서 2번이나 잡혀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서 태국을 비롯한 3국을 통해서 길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2번이 북송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꿈을 안고 저는 오래전에 탈북을 했지만 아직도 북한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최근 제가 원산 칼마 쪽에서 우리 탈북민이 탈북한 우리 교회 센터에 있는 선도분이 하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잡혔을 때 시설에는 우리는 남자, 여자가 함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분은 말하는 거는 자기들이 잡혀있던 칸에는 여자 시설이 따로 있고 언덜방도 있다고 샤워칸도 있다는 보여주기식 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외국 사람들이 올 때 보여주는 감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감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도 외국 사람들이 올 때는 보여줄 수 있는 감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전에 외국 사람들이 올 때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저희는 그 선물을 받았다가도 저희는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룰입니다. 왜? 저희도 어렸을 때 정돈
야영소 같은 것을 갔다가도 그 야영소에서 받았던 선물은 선생님들이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준 것은 자본주의 사상이 들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강제 북송당한 탈북 여성에 의하면 정말 여전히 강제 북송 당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말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은 잡혀도 어디 가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호소를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단체에 있는 여성도 작년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도 자기 아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싶었는데도 중국 정부에서 기사회견을 안 하면 자기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바람에 기사회견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12월 30일 날 아들을 북송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중국 사회는 지금 현재도 우리 많은 탈북자들을 북송시키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공 만드는 단체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원하면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탈북 여성들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지 않냐는 문자를 받았는데, 탈북 여성들을 이제처럼 대한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냐고, 물론 그전부터 그런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북 여성들은 탈북 여성들일 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만약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이분들이 함께 싸우면 중국에 있는 남편들이 신고를 한답니다. 신고를 해버리면 탈북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잡혀나간답니다. 그것이 지금 탈북 여성들이 겪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을 북송시켜 감옥에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북한에는 자유와 인권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정권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가는 우리 2,500만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정말 노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